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. 한 땀 한 땀 실을 엮으니 나만의 책이 완성됩니다. 뜨거운 액체는 무한대의 빛을 창조하는 유리로 변신하고요.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손으로 정성껏 만든 수공예 작품들입니다. 빠르게만 흘러가는 디지털 시대, 오히려 이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데요. 이런 수작업을 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카페 운영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. 김난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방송 직전에 대표님 블로그를 좀 찾아 들어갔더니 네. 꿈을 뜨는 대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. 네네. 뭐 뜨개질 하십니까? 네, 저는 뜨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, 네,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뜬다는 의미에서 꿈뜨는 CEO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. 수공예 작가시군요, 대표이시기 전에. 네, 뜨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이 뜨개라는 거는 머리하고 손이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작업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손재주, 좀 손맛 한번 좀 직접 보여주시죠. 아, 손맛이요. 네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, 네, 요건 제가 올겨울에 떠서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렇게 겨울마다 이렇게 작품을 출시하세요? 네, 제 만족을 위해서도 하고요. 판매가 되기도 하고, 네. 네,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합니다. 네. 혹자로부터 그냥 다 짜진 거 그냥 사면 되지. 왜 저렇게 시간과 힘을 들이냐 이런 질문 받으면 그 뜨개의 매력을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. 맛있는 요리를 좋은 곳에 가서 사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서툴러도 엄마가 하는 요리가 더 맛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. 네. 뜨개도 한 올 한 올 뜨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네. 또 제 사랑하는 마음도 담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치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가방 하나를 떠도 뜰 수 있는 경로가 워낙 다양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뜨는 과정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방을 차리셨다고 들었습니다. 뭐 공방, 카페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뜨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손으로 하는 수공예 작가들을 모아서 한 장소에 네,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또 원데이 클래스도 할 수 있는 네, 그런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완제품과는 전혀 다른 디테일 맛이 아주 독특한 그런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저기 가면 볼 수 있죠? 예를 들면 퀼트도 있고요. 프랑스 자수. 천 조각 붙이는 거? 네네. 보자기처럼 이렇게 퀼트를 가지고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프랑스 자수도 있고요. 또 전통 매듭도 있고, 네, 페이퍼 아트도 있고, 뭐 커스텀 주얼리도 있고,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네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원래 수공예라는 거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?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?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공유한다라는 의미에 굉장히 가치 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꿈으로 갖는 게 자기만의 공방이거든요. 근데 사실 그 공방을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차린다라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품을 하는 거 이외에 뭐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아예 별개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, 네, 적은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이템을 핸드메이드를 갖고 이번에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개개인, 특히 소상공인들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좀 만들어 보고자 그런 또 공방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솜씨를 가지면 저기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개개인 다 다르겠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판매를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를 저희 이제 작가라는 기준으로 삼습니다. 그러니까 저기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그런 강의도 하는 그런 공간인가요? 강의도 하죠. 다 같이 모여서 플리마켓을 하기도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주로 저렇게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? 글쎄요. 저는 이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경단녀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경력 단절 여성. 네네. 저희가 일을 하다가 그 어떤 사유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싶어서 쉽게
접하게 되는 게 이제 핸드메이드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걸 취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. 좀 프로화시키고 싶고 부업화시키고 싶을 때 네, 그런 간절한 꿈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핸드메이드를 갖고 네.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경력 단절로 계셨던 분들은 그만큼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요즘 트렌드나 또 어떤 판매 채널 이런 거에 대한 감각 같은 게 조금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? 많이 떨어지는데요. 어떻게 네. 도움을 주세요? 그런 네. 분들한테?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게 예전과는 다르게 디지털화된 게 많아서 네. 소셜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은 하지 않으면 예. 자기를 알릴 방법이 없거든요. 근데 대부분 그런 걸 만드는 작가들은 나름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더 치중을 하고 싶어 해요. 네. 작품을 만드는데 상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. 그럼 그 중간에 갭이 저희가 어떤 걸 잘 포장해서 홍보하고 광고를 해야 되겠죠. 그거를 요즘 세대에 맞게끔 하실 수 예. 있게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대행을 해드리고 함께하고 네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공간에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컨설팅도 해준다. 그렇죠.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뭐 멤버십처럼 뭐 매달 얼마씩 받으시나요, 작가들한테? 네, 작은 돈을 저희가 N분의 1을 하고요. 네, 그다음에 멤버도 아예 거기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작가가 있고 네. 지방에 계셔서 네, 작품만 올려보내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분들은 이제 위탁이라고 해서 멤버별로 예. 약간의 이제 혜택들이 좀 달라집니다. 네. 그렇군요. 자,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벌고 싶은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또 작품에 치중하고 싶은 그렇죠. 상품이 아닌 작품, 네, 네, 예술성에 네, 치중하고 네, 싶은 네, 약간 네. 의견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럼 건 좀 있죠. 어떻게 조율해 나가세요? 네, 일단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. 네,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작가들이 모여서 콜라보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수다도 떨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잘 조율이 되더라고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판로 개척을 위한 공유 카페를 좀 운영하시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, 맞습니다. 조금 전에 왜 홍보나 광고 전략 이런 것도 컨설팅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제품이라도 자, 이렇게 팔면 잘 팔린다. 이런 네. 노하우 뭐라고 좀 일단 전수를 요즘은 해주세요?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. 네. 사진빨. 네, 네.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널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 댓글을 하나 쓰더라도 네. 따뜻하게 진심을 담아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가르치고 네. 공유하고 네,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. 근데 이제 작가라고 부르는 그 기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하잖아요. 그렇죠. 작가들 모집할 때 뭐 네. 테스트 같은 것도 거치십니까? 네, 그럼 일단 처음에는 이제 사진으로 작품을 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써서 네. 주십사 해요. 어. 그 정도 보면 얼마나 성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네. 네, 좀 괜찮다 하면 인터뷰를 하죠.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뭔가 본다는 말씀이신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간절함은 좀 어떻게 테스트를 하세요? 네,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, 그분의 느낌, 그다음에 말투, 그다음에 작품 이런 걸 보다 보면 간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네. 같은 핸드메이드를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네, 그 공유할 수 있는 또 시점이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이게 잘 만든 작품성 있는 수공예 작품은 막상 사고 싶어도 판매 정보가 부족해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. 혹시 대표님네 공방 말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좀 있습니까?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지역에 네, 이런 공유 샵이, 네, 공유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공예 작품의 가치를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같은 게 좀 그럼요, 느껴지거든요. 있죠. 네, 네.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되거나 개선되면 이게 네. 좀 수공예 가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또 판매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로 개척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.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모든 걸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직접 만져보고 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네. 제가 그 답답함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지역마다 만약 이런 공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면 네. 네, 그냥 취미가 아닌 어떤 창업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직접 해보면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지 많은 네.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어가는 네. 이 공방 공유 카페 이야기 오늘은 김난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